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전파 사례까지 나와서 N차 감염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 정말 눈여겨서 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우려했을 정도의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고 보건당국에서도 한 10명대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근거가 좀 빈약하겠고요. 너무 긍정적인 건가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네. 저희가 기억해 보시게 되면 4월 30일, 5월 2, 4, 5, 6일은 확진자가 0명이었던 예. 때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때는 이태원에서 80명 가까이, 90명, 최소한 90명 가까이 많은 전파가 일어나는 사태였고 용인 66번 확진자도 5월 5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까지도 우리 확진자 통계는 0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확진자 통계와 우리가 모르는 감염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못 찾아낸 조용한 전파자들이 있을 것인가? 예. 있다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조금 봤을 때 좀 처음에 5군데 클럽 방문자 추정을 한 4,9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된 사람이 2,900명 정도가 되고 네. 또 기지국 추적을 통해서 한 1만 2천 건 중에서 한 5, 6천 건 정도가 검사를 받은 걸로 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5군데 클럽 나머지 2천 명이 이쪽 기지국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충분한 검사를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5명 통계가 그리고 또 우리가 못 찾는 어떤 접촉자나 감염자가 또 제2의 이태원발 클럽과 같이 증폭 환경을 만나서 네. 대규모 확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예. 예를 들면 지금의 부천의 어떤 나이트클럽 같이 네. 또 제2의 또 이태원발 대규모 확산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조용한 전파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폭발적인 확산 위기는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통제 범위 안에는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일단 대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대구는 이제 신천지 교인 명단을 좀 그래도 확보를 해서 그 예. 사람 중심으로 짧은 시기에 이제 집중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태원 접촉자 5,900명이 좀 충분히 검사가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폭발적인 증가는 없는 걸로는 보이는데 또 이번 발생 특성상 신천지도 그랬지만 좀 자기가 갔다는 걸 좀 밝혀지기 꺼리는 유흥시설 네. 방문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아직 검사에 응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조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2월 말 때보다는 그래도 3월 말 그때보다는 그래도 마스크도 착용하고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대규모 폭발적인 사건도 없었고 또 이번에 인천에 있는 그 학생 2명이 각각 교회를 2군데를 갔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접촉자 1,000여 명이 모두 음성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생활 방역을 통해서 방역 수칙, 마스크 쓰고 손 씻기를 하고 이제 거리 띄우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폭발적인 증가세는 조금 대구와 때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예. 지금이 소강 상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지금 아직으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는 감염의 불씨를 우려하는 그런 의학계 소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을 4차 전파까지 두고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또 확산될지를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에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을 받았고 이태원 클럽이 아닌 또 홍대 주점에서의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잠재적인 그런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4차 감염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열흘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2일부터 구치소 교도관 같은 5월 12일로 보면은 거의 한 2, 3일 만에 계속 전파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접촉이 되고 나서 한 5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앞에 한 2, 3일 동안 충분한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접촉자들이 아직은 음성이지만 이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발병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서 3차, 또 3차에서 4차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방역 추적이 이제 확산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 방역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놓치고 빠져나가는 접촉자들이라든지 감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수가 증가하고 관리해야 될 감염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놓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충분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인천의 교회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초반에만 해도 마스크를 쓰더라도 손으로 만지거나 썼다 벗었다 하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마스크를 쓰면은 거의 뭔가 전염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지 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논문이나 과학적인 실험으로 이렇게 딱 밝혀진 게 없어서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또 좀 한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마스크는 이제 두 가지 서로 쓰게 되면은 비말이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비말이 이렇게 감염되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이제 비말이 나가는 걸 좀 방지하는 효과가 조금 더 클 것 같고 네. 거기서 한번 걸러주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비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100%라는 거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마스크도 하면서 또 비말은 아무래도 이제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거리를 충분히 띄우게 되면은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를 우리가 밖에 2m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비말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게 되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2m 거리를 띄우는 이 세 가지 간단한 규칙만 잘 지켜도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총선 투표 때도 경험을 했는데요. 예, 예. 사실 총선 때 감염자 분들께서 실제로 투표소 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사하구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실제로 확진자가 가셨었는데 추가적인 감염이 없었고 이번 교회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실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추가적인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동체가 다 같이 하셨던 방역 수칙 간단하지만 마스크 쓰고 손위생하시고 거리 띄우기 이것이 이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하셨던 그 뭐 총선 투표 현장이나 그리고 지금 뭐 교회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가 되고 거기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들이 공개가 되지만 이게 이태원 클럽발 이런 확진자 증가 그리고 뭐 주점이나 특히 노래방 이런 것들은 그만큼 방역 당국이 관리하기 어려운 게 본인이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시기에 그런 데를 갔느냐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또 지탄의 대상이 될까 봐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죄냐. 근데 이게 방역 당국에서는 본인이 숨기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QR 코드 활용하고 뭐 모바일 전자기기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부산의 클럽에 그 대구 19세 남자분이 이제 입영 전에 갔는데 거의 방명 명단이 확실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짜로 또 그렇죠, 가짜로 쓴 게 많고, 예. 그래서 이거 접촉자 추적이 어렵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나중에 기지국이라든가 신용카드 나중에 추적은 됐지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전파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생기는 집단 감염 때 우리가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가? 접촉자들을.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미사를 보실 때 들어오실 때 다 이제 바코드를 찍고 오시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어떤 뭐 손으로 이렇게 쓰시는 과정에서 또 필기구를 통해서 감염도 줄일 수가 있고 시간도 빨리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또 만약에 거기서 감염이 발생됐으면 그 시간에 누가 왔는지 신속하게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인천에서 이번에 그 중구와 미추홀구 예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학생이 감염됐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교인 전수를 검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명단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장에 갔을 때 내 개인 정보가 그 사업장에 노출되지 않는가 이제 그것을 좀 우려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코드를 암호화해서 예. 사업장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사업장은 그 코드만 알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서 발생했을 때 그 코드를 개인 코드를 공개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매칭만 하면 또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어떤 단말기나 저장되는 것을 사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렇게 단말기를 보급하면은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고 네. 거기 전화번호가 그 방문자한테 오는지 확인하면은 또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휴대폰에 뭐 개인 QR 코드가 이렇게 지급이 되면은 그걸 찍으면 역시 그것도 뭐 개인 암호화한다든지 해서 개인 정보가 신분 정보가 사업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거나 제3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장에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 확진자가 방문이 확인됐을 때 신속한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개인 정보가 사업장에 노출되지 않고 방문 기록을 기록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중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재양성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게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44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재양성 판정을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원래는 확진 환자처럼 관리를 했는데 이제 관리 방식을 바꾼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에 좀 논란도 많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그 힘들게 해제되셨는데 또 재양성이 나오면 또 격리되셔야 되고 또 그분의 접촉자까지 또 이제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든 점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방역당국에서 그러니까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기존의 감염자랑 똑같이 격리하고 접촉자도 같이 격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지금 한번 음성이 돼서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이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격리를 할 필요도 없고 역시 접촉자도 격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존의 격리자들도 다 해제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문가들께서 다 상의하신 거고 또 여러 번 배양 검사를 통해서 배양이 되지 않는 걸 확인했고 또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데 왜 재양성자들 증상이 생기고 중간에 그리고 또 재양성자와 접촉한 가족이 왜 양성이 되는가 이제 그것이 좀 의문점이었는데 이제 다른 이유들로 좀 설명이 돼서 예. 가족들도 같이 처음에 노출됐다가 처음에는 음성이었지만 이제 뒤늦게 양성이 된 그러니까 재양성자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아니고 전에 접촉됐던 것이 양성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오는 것도 어떤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앓고 나서 어떤 기도에 있는 염증 때문에 기침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방역당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주일 정도 미뤄진 고3 학생의 등교가 예정대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또 교육계에서 보는 관점과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 보는 관점이 적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뭐 교육 쪽에 등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학교라는 자체는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증폭 환경입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만 있어도 밀접 접촉을 통해서 특히 수두 같은 전염성 질환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인데 네. 기존의 학교처럼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거리 띄우기라든지 학생 마스크, 손위생, 유증상자는 이제 등교를 하지 않고 이런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지금 이런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한 번도 해본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사례처럼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방처럼 방역 지침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대규모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운 세부 방역 지침이 얼마나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방역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전염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2차, 3차 전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태원에 안 가도 그냥 부지불식의 식당이라든지 다른 데서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선생님에서 감염되면은 이번에 과외 교사로부터 이제 전염된 것처럼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수업할 때 말을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비말이 학생들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과 이제 앞자리 학생과의 충분한 거리를 띄우고 또 선생님은 이 비말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에어컨도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충분한 2m 거리 띄우기를 해서 비말이 날아가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했는데 에어컨 바람에 따라서는 비말이 2m 이상 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해외 얘기도 잠시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 지금 자택 대피령 풀고 활동 재개에 나섰는데 이제 활동 재개하니까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일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재개장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염병 소장, 파우치 소장 같은 분의 충분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전문가 의견을 조금 무시하고 예. 조금 재개장, 경제 재개에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오픈을 할 때 문제는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역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재유행이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시 재개장 판결을 한 건지에 따라서 앞으로 유행 위험성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